어, 맨 처음에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튜플 안에 넣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튜플 안에 넣어서 순서대로 폴리노미얼 먼저, 리니어 리그레션 두 번째로 순서대로 연결해서 리스트로 만들었어요. 그죠? 이거를 생성자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죠? 음. 이런 순서로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 포맷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문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문서 잠깐만 볼까요? 뭐 구글에서 사이클런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그러면 사이클런 페이지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될 거고 여기에서 검색 버튼 클릭해 가지고 파이프, 라인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요거는 모듈 이름이에요. 소문자로 돼 있죠.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모듈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져 있는 게 클래스 이름이에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클래스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클래스를 클릭해 보시면 어, 파이프라인 클래스라고 되어져 있고 소문자 파이프라인 모듈 안에서 만들어진 클래스다라고 되어져 있고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죠. 자, 밑에 파라미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파라미터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스텝은 튜플들의 리스트를 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튜플들의 리스트를 줘라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튜플은 스텝의 이름 그리고 에스티메이터 인 형태의 튜플을 만들어서 그 튜플들의 리스트를 주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포맷에 맞춰서 아규먼트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포맷에 맞춰서 아규먼트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 저 영어로 되어져 있는 거를 조금 쉽게 제 나름대로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 있죠. 이 생성자의 스텝스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 스텝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튜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넘기셔야 돼요. 튜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튜플은 원소를요, 여러 개를 가지면 안 돼요. 어, 딱 원소를 두 개만 가져야 돼요. 원소를 두 개만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문자열이에요. 첫 번째는 문자열, 두 번째 원소는 변환기이거나 수정기. 영어로는 트랜스포머이거나 에스티메이터. 어, 객체를 주시면 돼요. 객체를. 어,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원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튜플로만 만드셔야 돼요. 스텝스는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주면 되는데 리스트는 튜플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튜플 한 개는 두 개의 원소를 갖는 튜플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두 개의 원소 중에서 첫 번째는 문자열,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랜스포머 객체이거나 또는 에스티메이터 객체를 두 번째 원소로 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서의 이 문자열은 나중에 트랜스포머나 에스티메이터의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랜스포머 또는 에스티메이터 객체의 네, 에스티메이터 객체의 이름이에요. 문자열은 문자열은 객체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름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작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 이름 만들듯이 마음대로 만드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나 에스티메이터의 이름을 의미한다. 이름을 의미하고 이 이름이 있으면 나중에 이 문자열을 가지고서 문자열을 문자열을 가지고 정확하게는 문자열을 키로 사용해서 문자열을 키로 사용해서 딕셔너리가 키밸류잖아요. 그죠? 문자열을 키로 사용해서 변환기나 추정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트랜스포머나 또는 에스티메이터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찾는지 밑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되셨습니까? 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든 거예요. 리스트를 만들었고, 튜플 두 개를 만들었고, 튜플 안에는 문자열과 폴리노미얼 피처스, 문자열과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켜주셔야 될 게 있어요. 가장 마지막 튜플은 반드시 에스티메이터 객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에스티메이터 객체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시 얘기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을 해서 훈련시키고 예측하고 평가 점수를 계산해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이프는 얼마든지 여러 개의 파이프들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처럼 어, 폴리노미얼 피처스하고 그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이렇게 두 개의 파이프만 연결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세 개 이상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먼저 연결을 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폴리노미얼 피처스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뭐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나 그런 것들을 연결하고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은 전처리.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전처리를 하는 파이프들이 쭉 연결이 되고 항상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머신러닝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셋을 훈련하고 학습 데이터들을 학습 훈련셋을 학습하고 학습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예측하고 그 다음에 예측 점수 평가 지표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이 항상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쪽까지는 전부 전처리 그리고 뒤쪽은 머신러닝 모델 이런 순서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튜플이 여러 개, 두 개 이상, 세 개, 네 개의 튜플들을 가질 수 있는데 항상 마지막 튜플은 반드시 에스티메이터 객체여야만 돼요. 그래서 여기 리니어 리그레션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갔던 거예요. 전처리를 해주는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첫 번째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학습하고 예측해주는 에스티메이터 리니어 리그레션이 두 번째로 들어갔던 겁니다. 요거를 지켜주시면 돼. 그럼 생성자 어떻게 호출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키를 사용해서 얘네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 자, 여기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을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fit 메서드를 호출했죠. 여기서 이렇게 fit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조금 달아드릴게요. 음. 파이프라인 객체에서 여기 있는 fish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자, 연결된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지금 폴리노미얼이 먼저 우리 예를 가지고 할게요.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있고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파이프는 폴리노미얼 피처스였고 두 번째 파이프가 리니어 리그레션이었었죠.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스의 폴리노미얼 피처스 그러니까 이거는 트랜스포머죠. 변환기죠, 변환기. 객체에 무슨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냐면 fit transform 메서드가 호출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훈련셋이 여기로 들어가면서 폴리노미얼 피처스의 fit transform이 호출이 되니까 뭐가 될까요? 특성 배열들이 전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1차항만 있었으면 2차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있었으면,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값들이 변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파이프였었던 변환기 객체의 fit transform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특성 배열이 변환이 돼요. 던처리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두 번째 파이프가 뭐였어요?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그죠?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예측기죠. 추정기, 우리 계속 추정기라고 하고 있었죠. 에스티메이터예요. 에스티메이터 객체의 에스티메이터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뭘 가지고 있어요? fit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fit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서 fit 머신러닝 모델에서 fit 메서드가 호출이 된다는 얘기는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한다라는 얘기예요. 선형회귀가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얘기는 선형회귀식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죠? 뭐 y는 ax 더하기 b라든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든가 이런 그 선형회귀식을 찾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이 fish라고 하는 메서드가 파이프라인에서 이 fit 메서드가 하는 역할이 트랜스포머의 fit 트랜스폼 그리고 에스티메이터의 fit 메서드가 호출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서는 뭘 했어요? 프리딕트 메서드를 호출을 했죠. 근데 프리딕트는요. 훈련셋에서 프리딕트를 호출하는 거냐 아니면 테스트셋을 아규먼트로 프리딕트를 호출하는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된다. 아, 달라질 거는 없죠. 아, 죄송합니다. 핏이 이미 호출이 됐기 때문에 핏이라고 하는 게 이미 호출이 됐기 때문에 이 변환기가 어떤 식으로 변환을 할지를 알고 있어요. 변환기가 어떤 식으로 훈련셋이나 테스트셋을 어떻게 변환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폴리노미얼 피처스 같으면 훈련셋과 테스트셋 전부 다 2차항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다 그러면 훈련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훈련셋도 변환하고 테스트셋도 변환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BC라고 하는 과정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프리딕트는 어떤 순서로 그 실행이 되는 거냐면 여기서도 그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객체에서 프리딕트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메서드를 호출하면 그러면 어떤 순서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우선 변환기가 있었죠. 앞에 변환기가 있었죠. 그 변환기가 뭐였었냐면 폴리노미얼 피처스. 폴리노미얼 피처스의 객체에 무슨 메서드가 호출된다? 트랜스폼 메서드가 호출되는 거예요. 트랜스폼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타입가 리니어 리그레션이었었죠.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에 여기에서 이제 뭐가 호출이 되는 거냐면 프리딕트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프리딕트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스의 트랜스폼 메서드가 호출된다는 얘기는 이게 호출된다는 얘기는 특성 배열이 변환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프리딕트 메서드가 호출된다는 얘기는 변환된 특성 배열을 사용해서 예측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쓸까요? 여기서도 fit 트랜스폼이니까 특성 배열들이 변환이 되고 훈련을 하는데 무슨 데이터로 훈련이 되는 거냐면 변환된 특성 배열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게 되는 거예요. 변환된 데이터들을 어, 변환된 데이터들을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변환된 데이터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객체의 핏은 트랜스포머의 fit 트랜스폼이고요. 그리고 에스티메이터의 fit 두 가지를 연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의 프리딕트는 트랜스포머의 트랜스폼,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의 프리딕트를 연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코어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스코어도 마찬가지예요. 스코어도 트랜스폼이 먼저 호출이 돼서 이 훈련 셋들이 변환이 되게 되는 거고 변환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그 평가 점수들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 변환되기 전에 훈련 데이터가 파이프로 들어가면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2차 항들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2차 항들이 추가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훈련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fit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훈련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리딕트는 훈련셋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훈련셋이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면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2차 항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이 무엇을 해준다? 프리딕트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코어도 마찬가지예요. 스코어도 여기 아규먼트를 줬잖아요. 훈련셋을 이렇게 줬죠. 훈련셋을 주면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여기에 2차항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이 뭘 한다? 스코어를 계산해 준다. 그래서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은 머신러닝과 똑같이 fit, 훈련시킨다, 프리딕트, 예측한다, 스코어, 평가 점수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항상 제일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연결되는 파이프가 항상 머신러닝 모델이기 때문에
에스티메이터이기 때문에 fit, 그 다음에 predict, score를 에스티메이터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가장 마지막 파이프에 있는 파이프라인의 fit은 가장 마지막 파이프인 에스티메이터의 fit을 호출하게 되는 거고, 파이프라인의 predict는 가장 마지막 파이프인 에스티메이터의 predict를 호출하는 거, 예측하다를 호출하게 되는 거고, 점수 계산하다라고 하는 메서드도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 파이프인 에스티메이터의 스코어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티메이터가 분류 모델이면 스코어 파이프라인도 똑같이 스코어 메서드가 정확도를 리턴해 주게 되는 거고요. 에스티메이터가 회귀 모델이게 되면 파이프라인의 스코어도 똑같이 그 회귀 모델의 결정 계수를 리턴하게 해주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튜플들에서 여기 이름들이 있었죠. 이 문자열로 우리가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이 이름을 키로 사용해서 트랜스포머나 에스티메이터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이거는 여기 제일 밑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그 fit 메서드를 호출한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fit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에는 안 돼요. 어,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후 파이프라인 객체는 음, 객체에서는 음, 객체에서는 각각의 파이프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또는 에스티메이터 트랜스포머 또는 에스티메이터 음, 각각의 파이프를 찾을 수 있어요. 무엇을 이용해서? 그 파이프의 이름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딕셔너리의 키처럼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찾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스텝스에서 설정한 이름, 즉 문자열이죠. 이 문자열을 딕셔너리의 키처럼 사용하시면 딕셔너리의 키처럼 사용하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파이프가 있었죠. 얘를 딕셔너리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 파이프라고 하는 변수는 이렇게 만든 거예요. 파이프라고 하는 변수는 파이프라인을 만든 거예요.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파이프라인을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훈련을 시켰죠. 자,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키를 사용하시면 돼요. 아까 제일 처음에 이름 뭐라고 만들었어요? 문자열로 폴리라고 만들었죠. 그죠? 여기 있는 이 문자열은 뭐냐면 이 문자열은 스텝스에서 설정한 파이프의 이름이에요. 스텝스에서 설정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스텝스에서 설정한 이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폴리가 이름이었고 레그가 이름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엔터 해보세요. 얘 뭐라고 나와요?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되어져 있죠. 맞아요? 그죠? 자, 얘가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객체라는 뜻이에요. 얘는 폴리노미얼 피처스 객체란 뜻이고, 그럼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파이프 키, 키 값은 폴리. 아까 우리 그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그 변환된 값들의 순서를 알아낼 때 무슨 메서드를 사용했었냐면 get, feature names, out 요거 사용했었죠. 이런 식으로 메서드 호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키값으로 폴리노미얼 피처스 객체를 찾았으면 그 폴리노미얼 피처스 객체의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해 보면 첫 번째 컬럼이 길이고 두 번째 컬럼은 길이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컬럼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폴리노미얼 객체수의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 예. 폴리노미얼 피처스 객체의 메서드를 호출할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요. 선형회귀가 어떤 개수들을 찾았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선형회귀가 어떤 개수들과 어떤 절편을 찾았는지 궁금하면 선형회귀 객체를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자, 마찬가지예요. 파이프라인에서 딕셔너리 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름을 뭐라고만 만들었냐면 레그라고만 만들었죠. 이거 실행해 보세요. 무슨 객체라고 보여줘요?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라고 보여주죠. 맞아요? 그죠?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라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거나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름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맞아요? 자, 파이프, 레그, 점, 코, 이피, 밑줄. 자, 얘가 뭐예요? 선형회귀식이 찾은 개수들이죠. 보세요. 마이너스 21.5 플러스 1.02. 우리가 찾았던 거랑 똑같죠.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직접 이차항을 포함하는 다항회귀를 했을 때에는 첫 번째 컬럼이 이차항이었고 두 번째 컬럼이 1차항이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숫자가 2차항의 개수였고 두 번째 숫자가 1차항의 개수였는데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우리와 조금 다른 순서로 만들어줬잖아요. 첫 번째 컬럼이 1차 항. 그러면 개수들 중에서 첫 번째 숫자는 1차 항에 곱해주는 개수. 그 다음에 개수들 중에서 두 번째는 두 번째 피처니까 2차 항에 곱해주는 개수. 똑같은 식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우리가 찾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즉,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다?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의 메서드를 호출하거나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의 속성들을 즉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이피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절편을 찾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 하면 우선은 리그레션 객체를 먼저 찾아야 돼요. 파이프,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찾기 위해서 이름을 주면 뭘 사용할 수가 있겠다? 인터셉트를 사용할 수가 있겠다. 아까 더해주는 개수가 얼마나 116.05였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 파이프라인 하나를 찾아내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름을 주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객체를 생성할 때 튜플들의 리스트를 만드는데 튜플에서 첫 번째를 문자열로 이름을 만들어준 이유가 이게 뭐 때문에 나중에
파이프라인 만들고 나서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찾기 위한 이름, 리니어 리그레션을 찾기 위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각각의 파이프들을 첫 번째 파이프, 두 번째 파이프 찾으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만들어 줬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랜스포머 객체나 혹은 에스티메이터 객체, 변환기 객체나 머신러닝 모델 에스티메이터 객체를 넣어주시면 돼요. 찾을 때는 어떻게 찾는다? 마치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파이프라인을 딕셔너리에서 키값 사용하려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대괄호 써주고 키값 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딕셔너리 키처럼 그 각각의 파이프의 이름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폴리노미얼 피처만 찾을 수가 있고 폴리노미얼 피처의 메서드를 따로 호출할 수가 있고 리니어 리그레션만 찾을 수 있고 리니어 리그레션의 메서드만 따로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게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내일은 파이프라인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폴리노미얼 피처스도 연결을 할 거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연결할 거고 거기에다가 리니어 리그레션까지도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얘를 사용하면 되게 편리해져요.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려면은요. 그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훈련 셋이 있겠죠. 그죠? 훈련 셋을 1차 항, 2차 항 또는 뭐 3차 항 이렇게 변환을 하겠죠. 그죠? 변환한 다음에 얘를 스케일 변환을 하겠죠. 뭐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만들겠다. 그러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할 수 있겠죠. 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변환하고 변환하고 변환된 걸로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순서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훈련 셋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측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셋에서도 똑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테스트 셋도 변환을 하고 변환을 하고 변환한 거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타입으로 딱 연결만 해주면 그냥 메서드는 fit, predict, score 마치 그냥 머신러닝 모델 하나 있는 것처럼만 사용해버리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파이프라인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파이프라인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그 코멘트들을 조금 더 설명을 적어 드렸어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네, 네. 질문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분리만 하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그 전체 데이터를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만 분류해 놓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한테 훈련셋 주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한테 테스트셋 주면서 예측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변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네. 직접 우리가 모든 변환들을 할 필요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훈련셋 테스트 분리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까지는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파이프라인에 들어가진 않죠. 네, 그게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리하는 건 우리가 하셔야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순서? 어. 1창, 2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폴리노미얼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연결이 된다라는 순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있죠. 맞아요, 맞아요. 내일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케일링을 먼저 하고 폴리노미얼 2창을 추가할 거냐, 그죠? 아니면 2창을 추가해 놓고 스케일링을 할 거냐. 이거는 전처리의 순서죠. 지금 그거 질문하신 거죠. 맞아요.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주기 나름이에요. 해주기 나름인데, 뭐, 이차항들을 먼저 추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변수들을 동일한 스케일로 바꿀 거냐, 아니면 동일한 스케일로 바꾼 녀석들에 대해서 2차항이나 3차항을 추가할 거냐, 이거는 순서를 정해주기 나름인데,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요, 다차항을 먼저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한다. 일반적으로. 네. 질문한 내용 맞으신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다루도록 할게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예제는 내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네. 또 질문 없으세요? 음. 네. 질문 없으시면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35분까지 쉬겠습니다.